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의 최근 굉장히 재밌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토트넘의 36경기 연속 득점, 도대체 어떻게 한 거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 손흥민 선수가 과연 이 득점 행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시면 굉장히 놀랍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토트넘이 만약에 토요일날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득점을 하나 더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37경기 연속 프리미어리그 득점을 기록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지금 이제 프리미어리그로 개편된 지 32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상황인데, EPL 역사상 두 번째로 긴 연속 득점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엄청난 기록이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기록이 4명의 헤드코치 사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토트넘이 가장 안 좋았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 토트넘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골스코어러 해리 케인을 내보내고 나서도 이런 기록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pretty remarkable, 굉장히 놀라운 인상적인 그런 기록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연속 득점 관련해 가지고 상위 20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뭐 우승을 하거나 아니면 우승을 도전했던 그런 팀이었다라는 점에서 이 연속 득점이라는 기록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굉장히 어려웠던 콘테 시절부터 스텔리니 감독을 거쳐서 라이언 메이슨 감독까지 부임하고, 그 다음에 결국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휘를 하게 됐는데, 이 36경기 연속 득점에 얼마나 공헌을 했는가 살펴보면은 라이언 메이슨이 6경기, 스텔리니 감독이 4경기, 그리고 이제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2경기밖에 없습니다. 2경기면 뭐 거의 큰 의미가 없고,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무려 24경기를 맡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51의 골을 뽑아내면서 진짜 어마어마한 득점력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득점력만으로 놓고 보면은 좀 재밌는 게, 안토니오 콘테 감독도 2경기에서 6골을 넣었고, 스텔리니 감독도 이제 4경기에서 6골, 라이언 메이슨 감독도 6경기에서 12골을 집어넣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진짜 대단하다 싶기는 한데, 토트넘의 공격 사실은 늘 괜찮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목 중 하나인 거죠. 근데 이제 연속 득점을 가장 많이 한 팀은 또 어디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아스날입니다. 무패 우승 시즌이었냐라고 했을 때 그 시즌은 또 아니었습니다. 이게 또 흥미로운 지점인데, 아르센 벵거 감독의 이 동상은 사실은 또 무패 우승 때문에 세워진 걸로 유명하죠. 그런데 이 시즌이 아닙니다.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55경기 연속 득점이라는 어마무시한 기록이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기록이 있는데, 토트넘은 과연 이러한 연속 득점에 대한 엄청난 득점 능력, 이거를 과연 무언가 만질 수 있는, 이 텐지블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이제 뭔가 손에 닿는, 만질 수 있는 뭐 이런 뜻인데, 트로피로 바꿔낼 수 있냐라는 질문을 지금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아스날이 2001년 5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그러니까 타이틀을 우승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경기에서 득점을 했던 그런 시즌이기도 합니다. 이게 프리미어리그 전체 역사에서 단 한 번 있었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려 55경기를 연속 득점을 했는데, 토트넘이 만약에 20경기를 더 득점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기록을 깰 수 있습니다. 단독 1위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은 이 기록까지 깰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긴 하죠. 20경기나 남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어쩌면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번 시즌에 부상 때문이던 아니면 뭐 컵 대회 때문이건 이 공격적인 옵션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골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토트넘 현재 티모 베르너를 일단 영입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부상해서 복귀를 했죠. 메디슨도 뭐 돌아왔고, 손흥민 선수도 아시안컵에서 돌아오고, 굉장히 다양한 공격적인 옵션들이 지금 살아나고 있고, 게다가 이제 솔로몬까지 만약에 돌아온다면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공격 옵션이 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키플레이어들이 없을 때에도 골을 계속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좀 골을 넣을 수 있는 팀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토트넘이 그러면 이 연속골이 가장 위기에 처했던, 이 기록이 깨질 뻔했던 순간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는 아스톤 빌라에게 5월에 2대1로 졌을 때, 그리고 이제 셰필드에게 9월에 이겼을 때 그 추가 시간에 골을 넣었죠. 그래가지고 어쩌면은 무득점으로 끝날 뻔했는데, 이 두 경기 외에는
사실상 61분 전에 득점을 항상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24경기 중에 22경기는 61분 전에 이미 토트넘이 득점을 기록한 상태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토트넘이 꾸준하게 득점을 해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토트넘의 재밌는 기록 중에 하나가 18개의 어웨이 경기에서는 39골을 넣었는데 18개의 홈 경기에서는 36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웨이에서 골을 더 넣고 있다라는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21개의 팀을 만났습니다. 프리미어리그가 20팀이고 그리고 자신을 제외하면 19팀인데 강등된 두 팀까지도 상대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과연 누가 골을 그렇게 많이 넣었냐라고 했을 때 손흥민 선수와 케인이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히샬리송이 슬슬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또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자책골도 있습니다. 자책골도 있는데 joint fourth, 그러니까 합쳐서 4위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 기간 동안 17골로 최다골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해리 케인이 12골을 넣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히샬리송이 11골로 지금 굉장히 분발해주고 있고, 최근에 연속 득점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득점의 행진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그리고 클루셉스키가 5골, 그리고 이제 재밌는 부분은 뭐 존슨, 메디슨 등이 3골을 넣었지만 뭐 페드로 포로도 있고 사르도 있고 로메로도 있지만 자책골로도 3골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제 공동 4위라고 한 거는 케인을 제외하고 이제 한 말이겠죠. 케인은 현재 토트넘의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손흥민, 히샬리송, 클루셉스키 다음으로 많은 골을 넣은 선수들이 이제 굉장히 많지만 자책골도 그 중에 하나다. 3골을 넣었고, 우독이 2골, 로셀소 2골, 그리고 나머지가 1골씩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어시스트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도 페드로 포로가 10개,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9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골을 넣는 부분도 엄청나지만 어시스트 부분도 장난이 아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재밌는 부분은 이 케인은 어시스트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게 어쨌건 콘테 감독이 활용하던 때 이 케인은 득점에 집중하는 그런 느낌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온 이후에는 금방 떠났죠. 그렇기 때문에 어시스트가 거의 없는 상황, 이 부분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는 어시스트 그리고 골을 둘 다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을 눈여겨볼 만하고, 토트넘은 거의 모든 골을 박스 안에서 넣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히샬리송 존이라고 이제 이야기가 붙고 있는데, 그런데 과거에는 토트넘이 어쨌건 박스 밖에서도 골을 꽤 넣었었거든요. 특히 손흥민 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부분의 골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의 골들은 굉장히 많이 줄었고, 포스테코글루 감독 부임 이후에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슈팅을 할 확률이 높아졌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전략적인 변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만약에 토트넘이 울버햄튼을 상대로 골을 넣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연속골 기록, 최장 연속골 기록에서 토트넘이 2위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토트넘이 13경기를 더 골을 넣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프리미어리그 시즌 전체에 득점한 2번째 팀이 되는 거죠. 아스날의 기록에 이제 도전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시즌을 마쳤다라고 하면은 6경기만 더 골을 넣으면은 아스날의 기록도 깰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물론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외신에서도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은 토트넘이 일단 초반에 굉장히 힘들었던 때를 생각해보고 지금 얼마나 더 좋아졌는지를 생각해보면은 이게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It can't be ruled out. ruled out은 이제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토트넘이 만약에 골을 이제 찬스를 좀 덜 주고 그리고 골을 좀 덜 실점한다면은 그러면 엄청나게 강한 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한다. 게다가 이제 라두 드라구신 같은 선수들도 데려왔고, 토트넘이 수비적으로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아스날이 무패 우승을 했던 해를 보면은 73골을 득점을 했고, 그리고 26골만 실점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 26개의 실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실점을 많이 하면은 득점의 가치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득점을 해도 결국에는 득실차로 이기는 게 축구이기 때문에 수비가 굉장히 빨리 정돈되는 게 중요한데, 근데 중요한 부분은 여하튼 손흥민 선수가 이 토트넘에 얼마나 엄청난 기록을 남기고 있는지, 그리고 심지어 여러 경기를 빠졌었죠. 최근에 컵 대회 때문에 여러 경기를 빠진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최다 득점, 그리고 심지어 2번째로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진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그런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토트넘은 이번에 연속 득점을 이어갈 수 있을까? 결국에는 한 경기 한 경기씩 봐야죠. 그런데 아스날의 그 55경기 연속 득점을 끄는 팀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울버햄튼입니다.
그게 굉장히 인상적인데, 근데 그 울버햄튼을 이제 토트넘이 만나게 되거든요. 과연 이 울버햄튼을 뛰어넘고 이 기록을 살릴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주말에 다가오고 있는 울버햄튼전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한데 이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